자, 요약집 316페이지입니다. 물상대위 보겠습니다. 물상대위 하면 가치 변형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가치 변형물. 가치 변형물. 그렇다면 가치 변형물이란 무엇이냐? 가치가 변형된 형태. 자,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자, 또 뭐가 있냐? 수용보상금. 수용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죠.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자, 그리고 보험금도 있죠. 보험금. 이런 것들 다 가치 변형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대금은 가치 변형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애초에 담보로 제공했던 것이 집이었다. 집. 자, 그리고 이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은 저당권자였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주택이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가지고 멸실됐어요. 화재 멸실. 화재가 나서 멸실됐다. 그럼 화재가 나서 멸실됐으니까 갑이 여기다가 보험 가입을 해놨을 수 있죠? 그러면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 나오죠. 아니면 만약에 어떤 다른 제3자가 갑의 집에다가 불을 질렀던 경우라면 갑은 그 불질은 제3자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손해배상금도 가치 변형물입니다. 목적물이 멸실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소멸해야 마땅하지만 자, 그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배상금 형태로 남아 있고 그것들이 갑에게 곧 지급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보험금이나 배상금이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압류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들어가고 나면 이런 것들의 특정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압류할 때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다른 제3자가 이 가치 변형에 대해서 먼저 압류 들어갔을 때 다른 제3자가 먼저 압류를 들어갔다면 그때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할 수 있어 없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특정하기 위해서거든요. 특정. 병이 그냥 일반 채권자였어요. 병이 일반 채권자고 다른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겁니다. 빠르셨네요. 자, 근데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들어갔다고 해도 저당권하고 일반 채권에서는 뭐가 더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요. 그럼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할 때 저당권자가 꼭 스스로 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꼭 스스로 할 필요 없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걔는 뭡니다. 저당권 효력이 저당물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설정자가 받게 되는 가치 변형물.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라고 된 부분. 매매가 됐거나 협의 수용됐다. 협의 수용됐다는 건 이거 강제 수용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는 보상금이
보상금에 가까운 게 아니라 매매 대금에 더 가깝죠. 여기서는 물상대위 돼, 안 돼? 안 됩니다. 협의 수용이나 매매에서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지급 전 인도,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 때려야 된다. 자, 밑에 딸락 둘째 줄 대상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일반 채권자나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요, 물상대위를요. 자, 근데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어요. 그래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할 수 있죠? 근데 물상대위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고요. 한 분이 계속 주무세요, 지금. 잠을 잡니다. 그럼 물상대위권 행사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요. 주무신다고 행사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일반 채권자가 이거를 빼갈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먼저 받아버렸어요. 얘가 돈 가져갔다고요. 돈 가져가 버렸다고. 돈을 가져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물상대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상대위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빼가기 전에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 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담보권자가 가져가 버렸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면 돼야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자면 꿈을 꾸죠. 꿈을 꾸죠. 자면 꿈 꿉니다. 예,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4번. 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해버렸네. 수령을 해버렸네? 이러면 저당권자가 그 셋째 줄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그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다 가져가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는 이런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집보다 토지가 낫겠다. 갑이 토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갑이 토지를 팔기로 했고 을은 토지를 사기로 했는데 이 토지가 수용돼 버린 거죠. 토지가 수용됐다는 건 갑이 토지를 을에게 더 이상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불능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 지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거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이고 이 불능의 원인이 갑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어요? 불능의 원인이 둘 다 없죠? 뭐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합격이에요. 위험부담입니다. 둘 다 잘못 없음.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이거.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서 갑은 채무를 면하고 을도 면하고 을은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에서 체결했던 바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돈 갖다 주고 이 보상금 내가 빼가겠다 라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상 청구권이에요. 이런 걸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큰 틀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주장한다. 이거는 뭐라 그러고? 물상대위라 그러고. 그냥 채권자가 가치 변형물의 효력 주장해서 빼가겠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러고?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예,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342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찾아보세요. 조금 이따 계약법 들어가면 할 거지만 이 두 가지가 결국엔 틀이 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리고.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시효 완성. 시효를 완성했다는 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 20년 채웠다는 거죠. 그럼 뭐를 취득해요? 뭐를 취득해요? 땡. 땡. 다 등기 청구권이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누구 상대로? 갑 상대로 취득하겠네요. 완성 당시 소유자.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던 건 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고 등기 넘기라고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했습니다. 20년 채웠으니까 이전 등기하세요 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만 그 토지가 수용됐어요. 수용돼 버린 거지. 그럼 수용됐으니까 갑은 땅을 을한테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죠? 못 넘기죠. 그럼 갑은 쾌재를 부르겠죠. 땅 안 넘겨줘도 되죠. 근데 문제는 수용됐으니까 뭐가 나와요? 보상금 나온다고요. 시효 완성자가 시효를 완성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만약 수용됐다면은 시효 완성자가 보상금을 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물상 대위겠어요? 대상 청구권이겠어요? 대상 청구권이에요. 왜 대상 청구권입니까? 을이 채권자라서요. 을은 아직 물권자 된 자 아니죠? 이것도 대상 청구권이에요. 이거 행사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잘 안 나오고요. 요거는 잘 나오죠, 요거. 위험 부담에서의 대상 청구권. 그리고 물상 대위. 결국 가치 변형물이라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치 변형물.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근데 342페이지가 맞나요? 제가 페이지 좀 확인할게요. 맞는지. 틀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잠깐 볼게요. 맞는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맞네요. 예, 넘어갑니다. 자,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은 먼저 양보하러 1번입니다.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다 없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배당 순위. 첫 번째 배당 순위는 제3 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제3 취득자한테는 세 가지 권리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뭡니까? 변제를 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가 무슨 권리였어요? 비용 상환 청구죠. 아예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어디 나오냐면은 그거는 321페이지에 나와요. 예, 321페이지에 제3 취득자가 나온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3 취득자 권리 세 가지요.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변제를 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비용 청구요.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요. 제3 취득자. 근데 여기서의 이 제3 취득자의 비용 청구가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완전 빠르죠. 그리고 제3 취득자 비용보다 더 빨리 받는 게 있어. 더 빨리 받는 거. 그게 뭐냐면은 경매 실행 비용이에요. 무슨 비용? 실행 비용, 실행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행 비용을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3 취득자가 돈 받고 그 다음에 소액임 차인이 받습니다.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나서 이제 물권자들이 순서대로 받습니다. 저당권자가 받고 전세권자가 받고 순서대로. 물권자들 다 받고 나면 이제 채권자들 차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오죠. 채권자 잘 안 옵니다. 여기는. 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선 특권이요. 소액임 차인하고 같은 순위로서 받는 게 조세 채권하고
3개월분의 임금 채권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4번을 보시면은 저당권과 용익권 간의 관계입니다. 양괄호 1번은 삭제주의라고 돼 있죠. 이거는 1순위가 저당권일 때입니다. 1순위가 뭐일 때? 저당권일 때. 두 번째, 인수주의는 1순위가 전세권일 때. 자, 첫 번째, 삭제주의는 1순위가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요. 1순위가. 1순위가 저당권자고 그 이후에 전세권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자 또 들어와 있어. 또.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지금. 이자 감당하기 버겁죠. 그러다가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가 됐을 때 제가 1순위 저당은 무슨 권리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말소 기준입니다. 이게 1순위 저당이 말소의 기준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소멸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다 없어져요. 너도 끝, 너도 끝. 따라서 이 경우는 낙찰자에게 전세권이 인수가 돼 전세권이 소멸해. 전세권 소멸하죠.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삭제주의라고 한. 다 없어지니까 삭제주의. 낙찰자한테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승계가 돼, 승계가 안 돼?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승계가 안 돼요. 따라서 삭제주의라는 거 다 없어져요.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있었다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1순위 전세권자 그리고 나서 뭐 저당권자들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됩니다. 지금은 1순위가 저당이 아니라 1순위가 전세죠. 이러면은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이 없어지겠지만 얘가 배당 요구 안 하고 계속 살면 전세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근데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없어져요.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낙찰받는 사람은 갑이 갖고 있었던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받겠죠.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인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주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1순위가 저당권이냐 아니냐만 파악하면 끝나요. 이 경매 문제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권리 분석할 때 1순위를 잘 봐야 돼요. 1순위가 저당권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세입자는 다 나가겠구나 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낙찰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1순위에 전세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낙찰받을 때는 내가 이거를 낙찰받더라도 얘한테 전세금을 내가 나중에 빼줄 수도 있겠구나를 전제로 해서 대금을 쓰셔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더 높게 써야 돼요? 어디서 대금을 더 높게 써야 돼요? 여기서 높게 써야 돼요. 여기는 빼줄 돈 있어요? 없어요? 여기 빼줄 돈 없다고요. 여기 높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높게 쓴다? 그럼 망하시는 거죠. 여기서 시세대로 만약에 내가 낙찰받았다 그럼 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한테 나중에 전세금 빼줘야 되죠.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나중에 RSA 하실 때, 그때 열심히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3번입니다. 유치권은 경매로 안 없어집니다. 물론 이때 이 유치권은 완전 유치권을 전제로 하겠죠. 완전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도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합니다. 인도 거절합니다, 유치권자. 4번입니다. 용의권이 중간에 꼈다. 라는 건 삭제주의라는 거죠. 1순위가 저당이라는 거죠, 지금? 그럼 삭제주의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대항해, 전세권이 소멸해. 소멸하죠.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1번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 순서로 돼 있죠.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요건 갖췄으나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이것도 중간에 낀 거죠, 지금. 경매 신청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했다는 거죠. 근데 선순위에 또 뭐가 있다고? 저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2순위 임차인은 경매되면 소멸한다. 네. 자, 여기까지 효력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법정 지상권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내려갑니다. 일단 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줄에서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다고 건물이 없다고. 건물이 있다 그러죠. 나대지라고 건부지라고. 건부지라는 거죠. 이러면 366조를 따져야 돼요. 법정지상권을 따져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줄 같은 경우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없었어? 건물이 없었죠? 나대지였다는 거지. 그러면 365조 일괄 경매권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은 일괄 경매권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밑에 요건부터 기읍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만약에 건물이 없었으면 뭐를 따져야 돼? 일괄 경매권이요. 그러니까 366조로 오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니은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의 소유일 것. 디귿 저당권 실행,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토지 소유자 값, 그리고 건물도 값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죠. 동일 소유자. 동일 소유자.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갑이 변제 못하면 저당권이 실행되죠. 경매가 들어와요. 물론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자, 경매가 돼가지고 이 토지가 경락이 됐어요. 경락돼가지고 병이 낙찰받고,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땅 자체가 병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건물주 갑은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지상권이 요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 366조에서는 이 건물주 갑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때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 지상권자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돼요? 법정이라. 맞아요. 법정이라서. 법률 규정이죠. 187조.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주도 갑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어요. 그러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럼 요건 갖춘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변제 못하면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버리겠죠. 그러면 건물이 경매가 됐으니까 이 건물을 누군가 낙찰받겠죠? 낙찰받겠죠. 병이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역시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누가 취득해요? 누가 취득? 병이 취득하죠. 을이 취득한다고요? 병이 취득합니다. 병. 법정지상권은 건물주한테 필요한 거죠? 얘가 취득해요. 얘가 366조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역시 등기 안 해도 취득하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철거 청구하면 병은 건물을 철거해야 돼? 지상권으로 대항해? 지상권으로 대항하죠.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럼 나중에 갑이 토지를 팔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토지 양수인이 건물 철거하라고 청구합니다. 이때 병은 철거해야 된다, 지상권으로 대항한다. 양수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죠. 등기를 해야 대항한다, 등기 없이도 대항한다. 등기 없이도 대항하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거 언제 봤어요? 지난주에 봤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할 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에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등기 없이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것도 기억나야 돼요. 여기서 병이 건물 팔 거라고 정하고 건물 매매 계약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뭐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도 같이 넘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건물 등기만 했다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더라면은 건물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정은 지상권자가 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지상권자 되지 못한 정을 상대로 해서 갑이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청구할 수 없죠? 왜 없어요? 신의칙. 기억나십니까?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자가 될 지위에 서 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럼 사용료는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내려가서 주의 보세요. 주의. 318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 경매 말고 강제 경매, 매매 이런 것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러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죠. 원인이 다릅니다. 지금 원인이.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 관련된 판례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억.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괜찮아요. 예, 무허가 건물이라도 괜찮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성립하죠.
자, 니은 봅니다. 자, ing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건축 중이었다는 겁니다. 건축 중. 건축 중이었지만 이미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어느 정도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건물로 인정해줘 안 해줘? 인정해줍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구건물 철거 후 재건축됐다고 돼 있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동일인을 판단하는 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여야 해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네.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네. 자, 토지가 갑거고 건물이 갑거고요. 자, 토지 갑거, 건물 갑거, 둘 다 갑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일단 현재 동일 소유자죠. 자, 근데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를 해가지고 건물을 병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경매. 토지가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판단 시점 언제라고요? 설정 당시라고요. 설정 당시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누구였어요? 건물주는요? 설정 당시요. 법정지상권 성립해 안 해? 하는 거죠. 맞나요? 네.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에 건물주가 바뀌고 경매가 됐다고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건물주가 취득하겠죠? 얘가 취득하는 거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예요. 일단 토지 건물이 둘 다 갑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건물을 갑이 철거했어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건물 철거하고 여기다가 건물 새로 지었어요. 신축 건물. 갑 거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됐고요. 경매가 들어갔고 토지를 낙찰받습니다. 정의.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해 안 해? 하는 거죠. 이 파란 색깔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설정 당시 건물 아니죠?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건물이 있었죠. 하얀 색깔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 건물이 누구 거였어요? 갑 거였거든요. 그러면 설정 당시는 동일 소유자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전부 다 366조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소유자가 바뀐 게 지금 디귿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건물만 양도됐네요.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래서 경매 실행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랐고 그 이후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그 건물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실행 당시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언제는 동일 소유자였다. 설정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럼 성립한다고. 그럼요. 리을이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에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재건축했던 경우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설정 당시 동일인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판례들이죠. 자, 여기서 니은 판례를 보겠습니다. 니은 판례. 네. 토지 갑거, 토지 갑거, 그리고 건물도 갑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팝니다. 토지도 을한테 팝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는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아직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던 거예요. 미등기 건물. 그럼 갑도 등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물은요? 갑이죠. 토지가 누구 거고요? 토지 을 거. 맞나요? 왜 토지 을 거예요? 등기했잖아요. 등기했죠? 토지 을 거. 건물은 누구 거? 건물은 갑 거죠. 신축한 자 갑. 이 상태에서 을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던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이제 미등기 상태였던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하고 건물도 등기를 받으셨습니다. 저당권이 이후에 실행됐습니다. 경매. 그리고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가 누구 거였고 을 거였고 건물은 누구 거였고 갑 거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니은입니다. 니은.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인수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그때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매수인이었지만 건물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동일 소유자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저당권 실행 대지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 당시는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디귿.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 지었죠.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설정 당시 나대지였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자가 양해해줬잖아요. 양해해줬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강행규정입니다. 366조는 무슨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양해해준다고 성립하고 양해 안 해준다고 성립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정 당시 건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세요. 일괄경매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괄경매권을 따질 때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없었어? 건물이 없어야 된다고요.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지상권 문제, 건물이 없었어야 일괄경매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고요. 요 상태라고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짓습니다. 이러면 설정 당시는 나대지였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갑이 변제를 못할 때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 인정을 해주죠. 이거를 일괄경매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괄경매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낙찰받을 때, 병이 낙찰받을 때 토지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낙찰받죠. 같이 낙찰받죠. 그럼 건물 부셔져 안 부셔져? 안 부셔지죠? 그래서 일괄경매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 저당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토지 저당권 효력이 지상 건물에 효력이 미쳐 안 미쳐? 효력이 안 미치죠. 왜 안 미쳐요? 건물은 부합되는 게 아니어서. 건물은 토지에 안 합쳐지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 변제 받을 때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지요. 그리고 일괄 경매 신청을 하려면은 경매 신청 당시에 경매가 신청되는 그때 그 당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여야 합니다. 요건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는 뭐였고? 나대지였고, 경매를 신청할 때는 뭐였고? 동일 소유자였고. 그래야 일괄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 밑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의 요건 보세요. 요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일 것.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돼서 동일인 소유일 것. 여기서 동일인 판단 시점은 경매 신청 당시 말하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할 그때 그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B 보세요. B.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고 그리고 나서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신청 당시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요. 토지에 용익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으니까 이 건물은 지상권자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 얘가 지금 토지 소유자죠. 얘가 건물을 뭐 했다고요? 매입, 인수했다고요.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졌죠?
일괄 경매 돼, 안 돼? 되는 거죠. 예. 지금 C는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값이 있고 그러고 나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토지에 용익권자가 들어왔어요. 이때 이 용익권자가 지상권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용익권 설정받은 자 병이 여기다가 건물 지으신 거예요. 건물이 병 거잖아요. 그럼 현재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라서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후에 그 용익권자로부터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 했다고요? 매입, 인수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일괄 경매 신청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된다고요. 그러면 C는 된다고요. 자, 효과 내려갑니다. 기읍,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예요, 의무예요? 권리입니다.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 일괄 경매할 수도 있어요. 권리입니다, 권리. A,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는 있는데 우선 변제 받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은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B처럼 저당권자는 토지에서도 건물에서도 싹 다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나오면 이거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라고요. 어디서는 못 받으니까요. 건물에서는 못 받으니까요. 자, 니은 내려갑니다.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될까? 건물은 부셔지겠죠, 그러면. 건물은 부셔지겠네요. 법정지상권이 안 돼서. 자, 제3취득자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